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러는지 젊어 보여서 그러는지 전화로 하면 제 나이를 안 보더라고. 저도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가 됐죠. 부엉이도 한판인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불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빌려주거나 불화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은 어떤 것이 행정재산이냐면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다시 말하면 법원 또는 구청, 시청 자리 또는 도로 또 있죠? 한강을 팔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팔거나 빌려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될 수가 있죠. 용도 폐기되지 않습니까? 용도 폐기될 때는 그때는 불화를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국유지 불화로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행정재산인데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은 불화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 폐기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뭐라고 그랬죠? 행정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예정된 도로가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어지면은 그거를 수용을 하죠. 뭐에 의해서 수용을 하죠?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 도로로 필요한 땅만큼을 잘라서 하게끔 되는데 도로를 잘라서 수용당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조가리 땅이 남을 수가 있겠죠? 조가리 땅이 남다 보니까 조가리 땅은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수용을 하려면은 도로로만 쓸 거 말고 아예 나의 땅까지 쪼가리 땅까지 다 수용을 하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선으로는 경계선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측량을 해서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필지별로 조금 더 넉넉하게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 전부 다를 그렇게 해서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행정재산으로 산 도로를 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산 거고 행정재산을 뭐 한다? 팔거나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놓고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도로 포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도까지 다 만들어 놨죠. 그러고 났는데도 수용을 했는데 조가리 땅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쓸 수 없는 조가리 땅이 남았을 때는 그거를 불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화를 하게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땅 주인한테 불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가리 땅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같이 붙여서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쓸 수 없는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됐을 때는 바로 그 옆에 땅 주인이 같이 합쳐서 쓰라고 해서 불화를 하게끔 돼 있는데 미리 감치 불화를 해서 가져가십시오 하지는 않고 옆에 땅 주인이 내 땅 옆에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조가리 땅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쓰기를 원하니까 저한테 어떻게 한다? 불화를 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봐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는 한데 조간이 땅으로 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했을 때는 감정가에서 감정을 의지해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 옆에 땅 주인한테다가 불화를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몇 페이지죠 보면 95페이지 보시면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꼭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진다. 23도 용도 폐지된 재산의 처리. 아까 제가 행정재산은 팔거나 빌려주지를 못하는데 용도 폐기됐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 부분은 법 43조 1항에 따른 경제입찰은 1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재산을 혼자서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삼성동에 한전본사가 있었죠. 근데 그 한전본사를 옮겼죠. 옮기다 보니까 그 한전본사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재산이었다가 그것이 용도 폐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공매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현대에서 산 거죠. 성 만든다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용도 폐기가 됐을 때는 공매로 붙여서 파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쓸 수 없는, 혼자서는 도저히 건물도 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종아리 땅인 경우에는 옆에 땅 주인에게 매매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경제 입찰자를 한 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일반 재산이 다음과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단서에 따라 지명 경쟁을 방법을 처분할 수 있다.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옆에 토지에 붙어 있는 경우에 혼자서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붙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한테 같이 누가 사겠느냐고 경쟁을 붙일 수 있지만 나 혼자 붙어 있으면 그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감정가로 정한다 이겁니다. 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3208에서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이 땅이 보면은 89평인데 3억 2,800에 시작을 해서 1억 4,700까지 떨어졌죠. 그걸 어떤다? 1억 8,1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억 4,700까지 떨어졌는데 먼저 가격이 1억 6,800이죠. 먼저 가격. 그러니까 1억 8천에 받았다는 얘기는 먼저 가격보다도 2천만 원 더 쓴 거죠.
2등이 얼마를 썼죠? 1억 7,300 썼죠? 먼저 가격보다 어떤가? 500을 더 쓴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이 수강생은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거를 어떤다? 이해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이 뒷골목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도로는 붙어 있긴 있지만은 자동차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여기 있죠. 네. 있는데, 여기 보면 쪼가리 땅이 이렇게 있죠. 쪼가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장동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게 경매할 때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 모든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발표를 하고 났습니다. 하고 나서 일부가 평택에 있는 곳으로 일부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전부 다 전세라는 제도가 없이 월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들이 뭐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던 그 군인들이 지금 평택으로 이전했죠. 평택을 이전했는데, 미군은 거주를 영내에서 하기도 하고 영외에서도 하더구만요. 그래서 영외에서 거주한다고 하게끔 되면은, 시정을 하게끔 되면은 미 국방부에서 그 집을 빌려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외 거주자한테 집을 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신장동에 어떤 사람이 어떤다?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거야. 1층을 2개씩 해서 20몇 평씩 해서 4층을 지어서 8개가 있는데, 미 국방부에서 그 8개를 한꺼번에 다 빌리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다 주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이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줬다 그러면 100만 원 한 것을 1년치를 선불로 다 주고 1년 동안 사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미군들은 자기네 위해서 핸드볼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다 보는데, 그런 집을 구하려고 난리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면, 여기 평택 미군기지 앞에다가 다세대 질 수 있는 땅만 어떡하나 사자 해가고, 다세대 질 수 있는 땅이 그 당시에 처음부터는 한 200만 원 정도에 갔었던 것이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미군 부대 앞은 틀림이 없는데, 이 도로에서 일로 지나갈 수가 없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이 땅은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허가가 안 나는 땅입니다. 다세대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 도로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겼는데, 자, 제가 이걸 경매로 나온 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쪼가리 땅이 2개가 있죠. 쪼가리 땅이 2개가 있죠. 이 쪼가리 땅 2개가 도로가, 이 앞에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쪼가리 땅이 됐어? 원래부터 쪼가리 땅이야? 도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 2개의 번지수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주인이 평택시야. 평택시야, 주인이. 그럼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해서 이 앞에 땅까지 다 수용을 했다가 도로를 만들어 자르고 나니까
두 개가 남았죠. 두 개가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뭐야? 그대로 행정지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산인데 도로를 다 만들고 났으니까 행정재산도 용도 폐기됐죠. 일반 지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가리 땅은 누구한테 판단했죠? 바로 옆에 땅 주인한테 판단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경생한테다가 이거를 사라고 입찰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입찰에 들어가신 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경매를 꽤 좀 해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불화를 받으면은, 낙찰을 받으면은 불화를 받아서 진입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마음 놓고 낙찰을 받아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세대 허가만 나면은 최소 400에서 500원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된다? 질러버린 겁니다. 질러서 먼저 가격보다 2천만 원을 더 써서 질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여기 2등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땅 주인입니다. 이 땅 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부부가 같이 입찰하러 왔다가요, 저한테 지불하니까요, 부인이요, 그거라고 더 쓰라고 하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면서요,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부부 싸움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땅 주인도 그 평택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불화를 받아서 이 땅을 전부 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분도 어떻게 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격보다 500만 원을 더 쓰고 질렸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땅 주인이, 앞에 있는 땅 주인 2등인 사람이 저기 담당자한테 가서 이 앞에 있는 조가리 땅을 자기가 사겠습니다. 매수 신청한 거예요.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판단했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이 좀 넓어졌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 땅을 어떻게 한다? 진입도로를 막아버리면 네가 이 땅을 다시 나한테 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잔금 내고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이 땅 저한테 불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이 땅 주인도 어떡한다? 이 땅 주인도 불화를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붙여놓고 자기 경쟁을 해서 높게 쓴 사람한테다가 밖에 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놓고 두 사람의 합의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절대 못하고 이거 내가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붙여서 파는 거 좋습니다 해갖고 나오는데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더래. 나 입찰을 가격 700만 원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뭐? 날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이 땅 하나만 여기 붙어 있죠. 우리는 여기 쪼가리 땅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은 포기하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서 이쪽으로 어떤다? 진입도로 만들면 되니까 이 땅을 사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땅 사라 그랬더니 그자도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럼 그 위에 땅이 사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 땅은요 이미 어떤다? 이 사람이 작년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 보니까 아직까지 평택시 이름으로 있는데 팔기는 작년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이거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알 수 없이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 보게끔 되면 가서 보면은 요 앞에 땅 있잖아요. 요 땅. 요 땅에 여기가 보면 여기가 대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문 열기를 들어가는 출입구로 쓰고 있어요. 현황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대문 있죠. 여기. 여기 쪽에 요 땅이잖아요. 요 땅. 요 땅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도록 하고 여기 대문으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우리가 각서 하나 써주고 이 땅을 팔으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요?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아파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 난 만나보자.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아침에 우리 집 아파트를 와서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 뭐냐면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 근데 우리 차를 세워놓고 제 차를 타고 이제 평택을 가는 도중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한 11시쯤 도착을 해서 11시쯤 이 집을 들어가서 문을 열고 두드렸더니 나이가 한 60대 중반 된 여자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말씀해 보세요 하길래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쪽 땅으로 진입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땅을 한번 파시면은 우리한테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는 걸 우리가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테 파시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안방에서 나이가 한 60대 중반 된 남자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라면 뭐 소주값이나 얹어주면 팔지 뭐 그러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노가다 일하러 가시는 분이래요. 직업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 거 보고 에이 오늘도 꽝 찼구나 하고서는 소주 한 잔 먹고 들어간다? 들어로 잤다가 한 11시쯤 돼서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술이 깨갖고 저 남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고 방 안에서 들었던 모양이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소주값이나 얹혀주면 어떻게 한다?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 제가 소주값을 얹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소주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0만 원인가 얼마 700만 원인가 800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한 1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 정도면 주문한다 그러길래 1300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럼 1300 주는 걸로 어떻게 한다? 계약하자. 그 다음에 이게 쓰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에 주고 사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갖고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갖고 이거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야지 400만 원을 파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찾아온 게 뭐냐면 교수님 땅을 넘겨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넣었더니 여기가 진입도로가 6m가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를 어떤다? 6m를 만들어 갖고 오랍니다. 자,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 도로에 6m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보면 6m에 접해 있어요.
6m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만큼이 6m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6m가 돼야지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가 6m에 접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깥에 도로가 6m만 접해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는 길이 좁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6m 도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우리가 샀잖아요. 샀을 때 이 옆에 아까 땅 있죠? 옆에 쪼가리 땅 여기 이 쪼가리 땅 이만큼 또 있잖아요. 이 쪼가리 땅 이 사람이 사겠다고 했던 땅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담당자한테다가 우리는 이 위에 땅을 샀으니까 밑에 땅은 필요 없다고 이제 하라고 어쩌다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그쪽에다 갖다가 소문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하자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샀잖아요. 사고 나니까 아까 여기 땅 주인 있죠, 이 땅 주인. 이 땅 주인은 자기가 이거를 억지로 사봐야 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샀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담당자한테다가 이게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둘이서 서로 파야 된다니까 내가 반만 사겠습니다 해갖고 반을 잘라서 반을 이쪽으로 사고 반을 이쪽으로 사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왔다고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담당하고 이 불하는 담당은 다르죠. 다르죠. 서로 모르는데 연락이 이렇게 내가 잘됐다. 얼른 어떡한다? 이거를 사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 나머지 땅을 반을 마저 불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나중에 어떤다?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 땅은 요 사람이 샀고 요 땅은 어떤다? 우리가 이 땅도 우리가 산 거죠. 요 두 개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여기 이만큼을 갖다 어떤다? 여기를 전부 다 진입도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사놓고 막상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적성 도로가 있죠. 지적성 도로가 있죠. 도로가 차라리 없으면은 또는 이게 한쪽에만 나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뺑 들어서 도로가 나 있죠. 건축법에서 뭐해서?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기존 건물의 중심선에서부터 2m까지 떨어진 것을 건축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있었죠. 이거 4m 도로가 안 되면은 강제적으로 4m 도로를 만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을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다 도로를 우리가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보면 또 이게 보면 진북 방향이잖아요. 설계 사무실에서 도대체 설계를 못 하겠다는 거야. 도로를 사놓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평택에 있는 그 설계 사무소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요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필구 영점을 다 찾아먹을 수 있게끔 어떤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축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더니 이런 거는 우리 실장한테다가 맡겨서는 설계가 안 나오고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허가 받는데 설계비 1,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약금 500을 주고 허가가 나서 나면은 500을 마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500주라고 얘기해서 500 보내놓고 제가 여기를 이거를 내가 건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협상을 하고 주차장 만들고 진입도로 만들고 띄고 일조 검피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받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1년이 걸려갖고 몇 번 설계 변경하고 담당 작업 다시 의논하고 해가지고 결국 제대로 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가서 보면 다세대 지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이렇게 됩니다.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2014 타경 15973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에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5천만 원에 시작해서 2,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이 몇 필지죠? 4필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에 땅이 4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이 4차선 대변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격 이하로 이게 뭐야? 49%까지 이게 또 45%까지 떨어질 땅이 아닌데 왜 떨어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를 나면서 이게 잘라져 있는 거고 여기는 지적상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폐도로더라고요. 도로는 무슨 재산이라고 그랬죠? 행정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한테 판다 그랬죠? 그러니까 폐도로는 용도 폐기가 된 거죠. 용도 폐기됐으니 누구한테 판다 그랬죠? 옆에 땅 주인한테 판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다? 이거를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 받아라. 낙찰 받았죠. 근데 마침 이분이 그 조금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아닌데 무슨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무슨 공사. 해갖고 내가 갔더니 가서 내가 이거를 불화를 받게끔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가서 보더니 교수님 제가 얘기하고 내가 누구에서 근무하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여기 폐도로 이거 불화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불화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불화 받기로 했습니다 해갖고 이 가운데 끝까지 땅까지 불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 허가 받는데 한 문제가 없죠. 예전 같에는 가운데가 이것이 국유지 목포에 있는 국유지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거는 쪼가리 땅으로 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 어떤 감정 가격도 낮게 맞아줬고 된다 떨어졌는데 가운데 땅을 이렇게 3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어떻게 한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유재산은 무슨 재산, 무슨 재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일반재산은 불화를 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빌려주지도 않고 불화를 하지 않는데 행정재산으로 용도 폐기된 경우에는 어떤다? 매매를 불화를 한다. 근데 그것이 혼자 땅으로 해서 쓸 만큼 클 때는 공매로 하지만은 겨우간이 땅이 남아서 혼자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옆에 땅 주인에게 감정가에 의해서 불화를 한다. 그러니까 불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화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건축을 해서 쓸만한 땅이면 불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유지인데 혼자서 쓰는데 용도가 적당하지 않고 쓸 수 없다고 할 때는 옆에 땅 주인이 사서 하나로 만들어 쓰라고 해서 불화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 부분이
길쭉하게 돼 있으면 분할해서도 불알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도 폐기됐을 때. 길쭉하게 여기도 벌써 덧친데 그냥 폐기된 경우는 분할도 그렇지, 가능해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저한테다가 이 불알을 받게끔 해달라고 연락 오신 분은 양양에서 그 농지를 그 한 3, 40년 전서부터 국유지를 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보내준 서류를 봤더니 매년 지료를 내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좀 저기 뭐 내가 불알 받게 해달라 했더니 담당자가 불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은 국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국유지가 누가를 불알을 받지 않았고 국유지 땅이다 보니까 국유지를 도로로 쓸 수도 있겠죠. 국유지를. 그런데 이 국유지의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사용수당 받아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내가 도로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국어인 경우에는 그걸 도로로 쓰고 있으면 도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국유지를 도로로 이용해서 진입도를 이용해서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그 진입도로를 쓸 자리를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법상 사람이 자동차가 다닐 수 없잖아요. 국유지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로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양에 계신 분이 그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를 도로로 쓸 테니까 사용수당을 해줘라 해갖고 도로 사용수당을 해줘갖고 그 앞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도로로 진입하게끔 다 만들어지고 났고 그때에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긴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주긴 하되 나머지 이 땅은 내가 불안을 받게끔 해주시게 했다니까 담당 공무원이 뭔지 몰라도 된다? 그러라고 했었던 모양인데 불행하게도 용도 폐기되어 있는 그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공매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팔린다고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넘어간 거예요. 공매로 팔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다가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불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보면 제가 이 불화를 받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통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분도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감정가보다 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감정가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하게끔 될 때 그 감정가에 제가 입찰료가 정당하게 낙찰을 받는 것이 맞는 거고 다만 그 앞에다가 이제 프랜카드를 뭐 써붙여서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이 공매로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농사를 짓고 싶으니까 입찰 받지 말고 맡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얘기하는 방법 말고는 법적으로 그냥 정식으로 뭐야? 그 사람한테다가 불안해주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종아리 땅인 경우에 행정재산이고 종아리 땅인 경우에는 옆에 땅 주인에게끔 불화를 해주게끔 감정가에서 불화를 해주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적용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점유하고 오랫동안 쓰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먼저 불화를 해줘라.
그러니까 우선 매수에 대한 것은 뼈아프게 찾아봐도 없더라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천이나 국어를 점유허가로 복귀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천이나 국어는 대부분이 주인이 누구냐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주일님께서 밭을 하나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풍이 와갖고 그리로 들어간다? 하천이 흐르는 걸로 흐름이 아주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 땅을 누가 쓰고 있는 거죠? 하천으로 쓰고 있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그 지방자치단체다가 내가 내 땅인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쓰고도 있으니까 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됐으니까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떤다? 매수하게끔 되기 때문에 부거나 하천인 경우에는 국유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옛날에 저 밑에 논이 있었죠. 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에 물꼬를 튼다 고 물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를 전부 다 메꿔 가지고 뭘 지었죠? 아파트를 지어놨죠. 그러면 그 국어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던 것이 물이 내려간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어가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일반 국어인 경우에 그 국어를 물이 흐르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그 국어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도로를 쓰게끔 되면 땅 주인이 누구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진입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지 그런 국어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국어가 있는데 그 국어 앞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고 있다 보니까 국어가 지방자치단체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농사를 다 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거기를 통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럴 때는 담당자가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다가 사용선락을 받아서 농사를 안 짓겠다 하게끔 되면 거기를 어떻게 한다? 진입도로로 인정해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본 게 양양에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누가 도로를 낸다니까 도로를 내려줬고 나머지가 국어인데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현황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 국어에서 물이 흐르지 않다니까 용도 폐기돼서 그걸 뭘로 한다? 그 팔아야 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로 팔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사용했으니까 내가 불을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하천이나 국어가 물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를 점유허가를 내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그 국어를 통해서는 가로질러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 그렇게 넓지가 않으면 녹강 같은 것을 묻어 가지고 물은 그대로 흐르게 하고 다리를 놔서 진입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천이나 국어를 점유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2012년 228 가평군 가평읍 계곡리에 여기에
지목이 임야가 424평이 경매로 나와서 1억 2,600이 시작을 했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300까지 떨어져서 3,7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경매로 나온 것이, 이게 뭐야? 이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야?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했는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가 물이 흐르죠. 근데 여기 몰랐어? 다리를 놨고, 이쪽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다리를 놔갖고 이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임야를 만들어서 어떤다? 파는 겁니다. 팔다가 세 필지는 팔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 세 필지는 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여기 뭐야? 다리를 놨죠.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다리가 젖어 있죠. 다리가 젖어 있는데 그 다리가 근데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만들게끔 되면은 진입도를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어떤다?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다? 매물로 내놓은 건데 제가 가서 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개인 사유지임으로 무단 출입 시 뭐 어떤다? 한다고 이게 어떤다?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막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샀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하나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 도로 주인이 막았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다리를 만든 주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 말고 무슨 법 몇 죄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안 받아도 돼? 땅 주인이 막았죠? 도로 주인이 막았죠?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땅 주인. 응? 이미 사용 중인 그거는 건축법에 허가 날때 허가 생각도 이미 들어갔으니까 안 받아도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용승낙서를 들어갔을 때에 땅 주인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목 변경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 그랬죠. 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2011년 5월 30일 날서부터 내가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준다 하게끔 되면은 인감증명을 두 통을 냅니다. 한 통은 허가를 해주는 사람한테다가 제출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다 내요. 건축과에 내면 건축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해주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렸을 때는 불특정 다수 누가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인감증명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건축법 제 45조 4항이 생긴 거예요. 2011년 5월 30일.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썽이 났는데 자,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냐 했더니 올라가 있대. 그래서 도로 다리를 만들게끔 못한다? 허가가 났다 이런 얘기야.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 건축법 몇 조예요? 45조 3항에 있습니다. 45조 3항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용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도로대장에 올려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낙 해준 사람과 사용승낙 받은 사람이 죽거나 팔고 이사를 가면은 사용승낙서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어디에 서류도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장에 올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도에 경매로 나와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걸 얼마 안 됐으니까 됐지 않느냐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떤다? 입찰에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어떤다? 떨어지게끔 된 거죠. 이 교량은 개인 사유지임으로 무단 출입 시 민형사 고발 조치하겠어. 근데 고발 조치 해봐야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네. 예.